여러분은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 한 입 물었는데 갑자기 쓰고 톡 쏘는 맛이 느껴져요. 샌드위치를 살펴보지만 이상한 점은 없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을 때 입안에 이상한 맛이 느껴집니다. 검사를 해보니 여러분이 이상한 물질을 분비하는 분비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끈기 있게 결과를 기다린 후 여러분이 방울뱀처럼 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병원에서 뛰쳐나와요. 사실 과학자들은 인간이 독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보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오리너구리, 늘보 로리스, 그리고 흡혈박쥐처럼 독을 갖고 있는 포유동물들이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뒷다리 근처 짧은 돌기에 독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 꽤 고통스러울 수 있고 독을 없애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귀엽긴 해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늘보 로리스는 독이 있는 유일한 영장류이고 귀여운 모습으로 상을 받을 만해요. 팔다리 아래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상대를 물기 전에 그것을 핥아요.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애완동물로 기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겠죠. 흡혈박쥐가 피맛을 좋아한다는 건 흔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날카로운 이빨과 무서운 외모 외에도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은 오리너구리나 늘보 로리스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먹이를 먹을 때 피가 계속 흐르게 하는 화학물질 역할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흡혈박쥐는 보통 인간 피를 빨아먹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뱀은 먹이를 잡기 위해 독을 갖게 됐고 독이 있는 포유류는 방어를 위해 독을 사용해요. 대신 인간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구와 은신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진화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송곳니나 숨기 위한 껍질을 주지 않은 거예요. 독은 심지어 종마다 다릅니다. 사막 뱀의 독은 주로 먹이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 넓은 사막을 가로질러 먹이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위산이나 험한 지형에 사는 뱀의 독은 먹이를 기절시킬 만큼 강력해요.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물에서 발견되는 침샘이 언젠가 우리가 독샘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바로 침이에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입안에 침이 점점 진해집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져요. 먹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가까운 가게에서 물을 사서 입을 헹구어내려고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가라앉힌 후 병원으로 돌아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독체계는 역사를 통해 여러 번 진화해왔어요. 과학자들은 독샘을 가진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유전자 그룹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사실은 다른 동물들도 독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네와 뱀에서 비슷한 독소 성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독 자체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죠. 모든 것은 동물의 분비선이 배출하는 것,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만 있다면 침샘을 가진 모든 생물체는 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지구상에서 독샘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 됐어요. 그것은 타액이 관련된 일을 공공장소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겁을 먹고 아까 물병을 버린 곳으로 달려갑니다. 쓰레기통을 미친 듯이 뒤지다가 마침내 물병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가족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을 더 연구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여러분도 동의합니다. 청개구리는 해롭지 않은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종은 독이 있어요. 색깔이 화려할수록 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독을 주입하는 동물은 사냥에 독을 사용해요. 하지만 독성분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이 자신을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자기 방어로 그것을 사용하죠. 남아메리카의 독침개구리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금색 개구리는 만지지 마세요. 황금 독침개구리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작고 노란 머리를 보세요. 이 개구리는 수세기 동안 놀라울 정도로 화려한 패턴과 작은 움직임으로 지역 주민들을 겁먹게 해왔어요.
워터 햄록은 길가에서 자라는 평범한 식물처럼 보이지만 이걸 입에 넣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북미에서 가장 맹렬하게 독성이 강한 식물로 여겨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근과에 속해요. 나이트 쉐이드는 잘 알려져 있고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연극 중 하나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과일 샐러드에 들어가는 맛있는 작은 베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리가 멀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만지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조만간 독을 갖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진화는 동물이 유전자보다 자연으로부터 온 특별한 단백질에 의존하기 때문에 심지어 독을 생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독샘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바다뱀 종들이 있어요. 그들의 식단은 물고기로 사냥에 독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바뀌었어요. 우리 몸에서도 진화의 과정을 목격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요.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에서 순식간에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살았습니다. 탁 트인 사바나에 살며 간식을 원하는 모든 동물에게 뷔페에 차려진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우리 귀 주위에는 매우 약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근육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한때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귀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마치 들판의 토끼처럼요. 이것은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나고 숨어있는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됐어요. 거의 모든 포유류는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고양이가 위스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오리너구리, 개미핥기, 그리고 인간만이 이런 수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수염은 주변 상황과 힘든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 매우 민감한 더듬이에요. 포유류를 위한 엑스레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칠흑 같은 어두운 환경에 있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면 수염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인간은 수염이 있어야 할 자리인 윗입술에 작은 근육이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몇몇 진화적 특성은 통제가 불가능해요. 추울 때나 멋진 노래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는 능력 같은 거요. 인간에겐 단열재 역할을 하던 두꺼운 털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 아래의 작은 근육들은 수축하는데 털이 많은 우리 조상들은 따뜻해지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을 거예요. 아무도 치과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어도 한 번은 가야 할 이유가 생겨요. 바로 사랑니죠. 안타깝지만 사랑니는 불편함과 잠 못 이루는 밤 이외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대 인류에게는 치과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연이 모든 걸 해결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금니가 닳아 없어지면 제3의 어금니, 일명 사랑니가 자라서 오래되고 쓸모없는 어금니를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척추를 가진 동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과 침팬지, 고릴라 같은 유인원 모두 척추기둥 끝부분에 꼬리뼈를 가지고 있어요. 개는 꼬리를 흔들기 위해 사용하고 원숭이는 나무를 탈 때 여분의 팔로 사용하며 치타는 속도를 내고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여 먹이를 사냥할 때 꼬리가 필요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초기 인류종은 꼬리가 없었다고 해요. 특히 우리가 직립보행을 시작한 이후로는요. 인간 진화의 미래는 기술과 함께 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슈퍼컴퓨터와 심지어 클라우드 형태의 저장 장치에 통합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미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수년 동안 들어왔지만요. 기술은 심지어 우리의 수명을 늘리고 이동성을 향상해서 오늘날에 비해 걷기가 점점 덜 중요해질 수 있어요.